제보 조작 사건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보이면서도 정계 은퇴 가능성에는 말을 아꼈는데요.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국민의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최진 세안대부총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보 조작 사건이 불거진 이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입장에 2분기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었는데요.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자회견을 했죠. 먼저 기자회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머리를 이제 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담하다라는 본인의 심정 그리고 실망과 분노는 전부 저에게 넘겨달라라는 한없이 낮은 자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2% 부족한 듯한 느낌을 주었거든요. 네. 지금 무려 보름 만에 나타나서 했던 사과치고는 뭔가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을 사실 준 게 사실입니다. 지금 민주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뭘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애매모호하다, 명확치 못하다 이런 비판적인 논평을 내놨고요. 그리고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역시 그동안 야 3당 공조를 주장했지만 특별히 안철수의 그런 사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야 비교적 싸늘한 표현인데 이후에 이제 검찰 수사가 수락되는 과정에서 안철수 전 후보가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어떤 감정이 더 악화되느냐, 그나마 조금 더 나아지느냐라는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사건을 밝힌 지 16일 만에 입장 표명을 한 거거든요.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분명히 늦기는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정도의 발표는 뭐냐 하면 오늘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다. 이런 걸 밝힌 거기 때문에 무슨 법적인 것과 관련된 관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6일 전에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시에 이 제보 조작 사실을 밝히고 사과할 때 그 직후에 해도 되는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사실 오늘 정도의 내용은. 그래서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아까 평가를 하면 잘 평가를 해주셨겠지만 오늘은 낮은 자세로 고개를 숙여서 5번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뭔가 정치적 그러면서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제가 전적으로 지겠다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렇게 좀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모호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의 거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제보 조작 사실을 어떻게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검찰에 나갈지 여부에 대해서 그렇고 모든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좀 모호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그러면서도 분명한 거는 오늘 정확하게 언급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에게 정계 은퇴는 없다라는 메시지도 강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때 총선에 쓰던 표현대로 하면 나에게 철수는 없다. 철수는 없다. 철수하지 않겠다. 이런 뜻도 담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 부장님 말씀대로 그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바로 사과를 해도 됐을 정도의 내용인데 왜 이전 최고위원이 구속되고 나서야 사과를 그 입장 표명을 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역대 대통령을 보더라도 이제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신속하게 이제 사과를 하는 것이 통례거든요.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유미가 단독 범행이도 공모를 떠나서 일단 제보를 조작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통 2, 3일 내에는 바로 사과를 했던 게 이제 과거 김대중, 김영삼 이런 이제 그 과거에 설렸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최순실 게이트 사건 때도 매번 늦게 사과를 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거나 라고 해서 이제 의혹이 부풀리고 국민들의 이제 비판도 커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보름 정도 16일까지도 동안 기다려서 발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뭔가 만약에 몰랐었다면 정말 그 제보 조작으로 몰랐으면 바로 사과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었다. 그런데 만약에 제보 조작을 알았다면 사건을 지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2주 이상 길어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뭔가 그동안에 어떤 상황 변화라든지 이런 국면 조정을 위해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렸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오늘 사과는 했지만 그런 의혹이라든지 어떤 본인에 대한 낮은 자세에 대한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효과에 대해서는 뭐 여야의 입장이 다 다른 상황입니다. 이 정치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굳이 오늘 발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발표한 이유는 원래는 아까 말했지만 16일 전에 당에서 그걸 제보 조작 사실을 시인할 때 그때쯤 밝혔어야 맞는 건데 이왕 늦어진 상황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쯤 밝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사실상 검찰 수사가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 인해서 법원의 판단이 이유미 단독 범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일단은 주범으로서 지휘를 했다는 게 드러난 셈이 그렇게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한 셈이고 그다음 더 윗선으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있는데 일단 검찰의 중간 발표가 이루어진 셈이기 때문에 여기 현재에서 발표될 더 이상 늦추면은 굉장히 비판 여론이 거세질 거라고 보고 예. 밝혔다고 보는데 그동안 그동안에 이제 미루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제 본인과 그리고 박지원 당시 대표까지도 혹시 이거를 제보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일부 의심이 있는 상황이고 본인들도 그런 의혹이 그 대상으로 거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 결과를 어느 정도 기다린 뒤에 발표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는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예. 어떻든 일찍 발표됐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늦출 경우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발표한 거로 보입니다 오늘.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안철수 전 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향후 뭐 검찰 수사 조사에도 좀 응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만약에 들어온다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까요? 그러니까 불똥인지 어떻게 튀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참고인 조사라도 수사를 한다면은 뭐 당연히 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1단계로 이유미, 이준서가 이제 구속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로 2단계 지금 수사 중인데요. 공무원선거 이제 본부장, 부본부장들이 이제 재소환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명선거 추진단 본부장이 지금 현역 의원이지 않습니까? 이용주 의원까지도 만약에 수사가 확대될 경우에 박지원인 당시 이제 선대위원장이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소환 조사 이런 부분은 이제 불가피할 수밖에 없죠. 그럴 경우에 아마 국민의당은 양자를 택을 아마 고민할 겁니다. 말하자면 전면적으로 반격을 가할 수 있다. 이건 정치 탄압이다. 국민의당 주의다라고 전면적으로 반격을 나설 수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수사 단계로 본다면 그렇게 하기는 여러 가지로 취약하고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로서는 만약 검찰이 소환하거나 수사를 할 경우는 거기에 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수사를 하든 또 하지 않던 일각에서 거론된 정계 은퇴 가능성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 타격이 심각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십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하여튼 이번 사건으로 작년에 당의 이제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이 있었을 때 당 1차적인 위기에서 그 당시에 대표직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이제 2심에서 무죄가 돼가지고 이제 경상을 입었다 한다면 이번엔 진짜 현재 중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면 뭔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현재는 그 당시에는 대표를 맡고 있거나 무슨 국회의원을 하고 있거나 하면 그걸 자리를 버리는 거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데 지금은 평당원이라는 거 외에 뭘 버릴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면 가장 강하게 한다면 정계 은퇴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질문할 때 보면 대답에 대해서 보면은 당에서 뭐 여러 가지 할 일을 고민하겠다라는 거를 봐서 그렇게 대답한 거를 봐서는 정계 은퇴할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밝힌 것이고 그래서 어떻든 정계 은퇴 외에는 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질 방법이 없는데 다른 법적인 책임 외에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 차기 이 대선에 패배한 뒤에 다음 대선에는 다시 나와서 많은 과반 득표를 하면서 대통령이 다시 되고 싶다라는 뜻을 밝히고 전국 순회할 이런 의사를 밝혔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진짜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자숙해서 이선으로 물러나가지고 오히려 정치 활동을 자제하고 진짜 칩과 같은
그전에 손학규 대표가 은퇴를 선언해서 집계했다 다시 이제 복귀됐습니다만은 네. 다시 번복해서 다시 정치를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거의 은퇴에 가까울 정도의 칩거의 기간을 당분간 좀 거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인생에서 최대 위기는 확실한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 상황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현재 부대변인이 또 사퇴했거든요. 네. 국민의당에서 뭐 탈당 러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지금 강현재 부대변인이 사퇴하기 전부터 사실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방 당내 흔들림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강현재 전 대변인이 부대변인이 전체 기자회견을 열어서 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타격을 가한 거죠 국민의당에. 예. 그런 점에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이미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국민의당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에서 그 흔들림 현상이 심합니다. 사실 지금 동요 정도를 떠나서 이미 상당히 집단 탈당계를 써서 지금 민주당 쪽에 언제 어떻게 탈당을 할지 타진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후에 이제 윗선의 수사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뿌리채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창당 이래 진짜 최고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김 부장님께서도 한번 예측해 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강현재 부대변인이 이제 탈당을 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 정치적인 당의 위기라든가 이거 왔을 때 굉장히 동작이 빠른 거는 반성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거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진짜 먼저 그 당에 참여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참여했었기 때문에 본인이 자성하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남을 탓하기 전에. 근데 어떻든 분명한 거는 국민의당이 상당히 최대 위기로서 이런 중하위 당직자라든가 지방 의원들이 또 먼저 외곽부터 이렇게 먼저 동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가 6월이니까 벌써 이제 11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초의원, 그다음에 광역의원, 그다음 기초단체장 이런 사람들부터 일부 탈당이 시작될 거라고 보는데요. 현역 의원들은 국회의원 선거가 앞으로 3년이나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은 당분간은 탈당을 하지 않고 좀 관망하는 모양새를 취할 텐데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경우에는 소위 안철수계 의원들과 또 호남 출신 의원들 사이에 일종의 어느 정도의 좀 분리가 있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는 이 국민의당의 의원들 일부가 탈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이렇게 계속해서 당내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 오늘 새벽 이준서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검찰 수사가 이제 확대될 예정인데 국민의당 윗선 수사 어느 선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중간 단계 수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제일 윗선인 박지원 대표도 지금 과거에 이준서하고 통화를 했다, 잠시 통화를 했다는 그런 내용은 진실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6월 26일 날 박주선 대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사과를 하기 전에 또 안철수 후보와 이준서가 5분간 독대를 했다는 그 내용 이런 부분 의혹들이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양당이 상당히 치열하게 이제 신경전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모양인데. 두 양당이 아직까지 불신이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도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 마지못해서 자기들을 도와줬지 계속 발목 잡고 발목을 비틀기를 지속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이 뭔가 좀 관계 개선할 필요 있다. 특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과거 92년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을 패배하고 이후 복귀하는 그 과정을 상당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상당히 이제 이성 후퇴해서 정치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국민의당으로부터 좀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넘겨주는 거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8월 27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지도부도 완전히 환골탈태 개편을 하고 외부 인사를 이제 출혈을 해서 새로운 색깔로 탈바꿈하지 않는 한은 그리고 안철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한은 이 위기를
탈취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자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국민의당에 지금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 먼저 오늘도 보면 저 일종의 반성한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또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예. 이렇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이 민주당의 이 추미애 대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뭔가 공격을 취하는, 그래서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든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저는 이제 국민의당이 이런 식으로 진솔한 사과로 이렇게 비치지 않은 거는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저는 검찰의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런 정치권의 이러한 일종의 논쟁과 정쟁 이런 거, 그리고 또 국민의 여론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수사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국민의당이 일종의 기싸움 측면에서 계속 이제 이 민주당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또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 문준용 씨 그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 그거를 이제 하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 본말이 전도됐다면서 이 여당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이 특검을 동시에 다 해야 된다.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이랑 문준용 채용 의혹을 같이 특검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 여당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당 역시 여기에서 적반하장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3당이 주장하는 특검 도입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그렇게 이제 쉽게 도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특검이라는 것이 완전 이제 국비 전체를 흔들 만한 그런 큰 사건, 국가를 통째로 흔들 만한 그런 중요한 사건, 예를 들면 최순실 게이트처럼 그런 사건이고, 거기다가 이제 정치바람이 휘말려서 검찰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든지 뭐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미 검찰 수사가 지금 활기를 띠고 이제 상당히 이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3당이 단결을 해서 특검을 도입한다고 하면 현재 의석수로 한다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제 국민 여론이 상당 부분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건데, 현재 국민 여론을 보면 국민의당에 대한 어떤 문제, 제보 조작 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 여론이 높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훨씬 높지 않습니까? 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특검인 정치적으로 공세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어찌 됐거나 국민의당 계속해서 이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지지율도 연일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특검 도입도 그다지 큰 이 돌파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향후 국민의당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특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특검이나 국정조사, 그런데 이제 그 야3당이 지금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제보 조작뿐만 아니라 준용 씨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야3당의 의석을 합치면 과반 의석을 훨씬 넘는 167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3당이 동의를 하면은, 비록 이거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서 원래 해야 됩니다만은 물리적으로 숫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까 바로 말했지만 국민 여론이 과연 그게 동의를 해주겠느냐, 이런 국가적으로 중대한 이런 사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숫자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아닌데,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집권 초기에 대통령 아들 채용 의혹을 계속하면은 완전히 여야가 정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게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을 거요. 그러겠는데 야당이 이거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공격이 최상위 방어다라고 해서 야당이 지금 그런 공세를 펴는 거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당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돌파구가 마련되는 건 아니고, 진짜 뼈를 깎는 반성의 기회. 단순하게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와서 고개를 숙였지만 안철수 대표도 뭔가 아까 좀 부족하다고 미흡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습니까? 당 국회의원 전체가 나서가지고 진짜 모두가 무릎 꿇고 사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과거 정치권에서 했던 무슨 천막 당사라든가 삼보일배 이런 정신으로 가서 뭔가 반성하고 그다음에 뭔가 또 당을 혁신하는 안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가야 8월 27일 전당대 이후에 뭔가 다시 국민의당이 새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번 기회에 말이죠. 국민의당은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재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라든지 이후 추경이라든지 혹은 정부 조직법 개편에서 야 3당과 공조를 함께 할 경우에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센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호남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민주당과 같이 공조를 맞춰서 갈 경우는 역시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중대의 비판은 외부에서 받을지라도 호남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그래서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 같이 갈 것인지 방향성을 아니면 민주당과 공조를 맞춰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상당히 이를테면 예를 들면은 5대5는 아니더라도 7대3 정도 방향성을 정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국민의당에 기회를 달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진 세안대 부총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 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